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이쪽은 제가 전에 뽑기에서 뽑았던 제 친구 카메. 잘 부탁해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과 같이 빈집의 모험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사복경찰 1명이 정면의 현관을 통해서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허, 레스트레이드, 당신이 와줬군요. 홈즈가 말했다. 네, 홈즈씨.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런던에서 다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에게 비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1년에 미해결 살인사건이 3건이나 일어나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몰세이 사건은 평소 당신답지 않게,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더군요. 우린 모두 일어서 있었는데 범인은 건강한 경찰 2명 사이에 껴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밖에는 벌써 몇몇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창가로 다가간 홈즈는 창문을 닫고 덧창을 내렸다. 레스트레이드가 초 2개의 불을 붙였고 경찰들은 랜턴의 갓을 벗겨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사악함이 넘쳐나는 남성적인 얼굴이었다. 이마엔 철학자의 분위기가 서려 있었으며 턱에는 감각론자의 분위기가 서려 있었다. 이 사람이 처음 인생을 출발했을 때 선과 악 양쪽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늘어진 눈꺼풀 속에 사람을 비웃는 듯 잔인한 파란 눈, 놀랄 정도로 공격적인 코, 상대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만큼 깊은 주름이 파인 이마를 보면 누구나 조물주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증오와 놀람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그는 홈즈를 바라보았다. 악마 같은 녀석! 이 교활한 악마 녀석! 그는 쉴 새 없이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어허, 대령님이셨군요. 긴 여정 끝에 애인을 만난다는 옛날 연극의 대사 그대로입니다. 라이앤 바워폭포 절벽 중간에 제가 누워있을 때 절 돌봐주신 이후로 처음 뵙는군요. 홈즈가 흐트러진 목깃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모란 대령은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내 직구를 바라보며 이 교활한 악마 녀석, 이렇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직 당신의 소개를 하지 않았군요. 여러분, 이 신사는 세바스찬 모란 대령입니다. 지난날 대영 제국 인도군의 장교를 지내셨던 분으로 우리 동방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맹수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당신이 세웠던 그 호랑이 사냥기로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겠죠.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모란 대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친구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나운 눈빛과 뻣뻣한 수염 때문에 그의 얼굴은 놀랄 만큼 호랑이와 비슷했다. 이렇게 단순한 함정에 당신 같은 사냥꾼이 걸려들 줄이야. 아주 익숙한 함정이죠. 나무 밑에 어린 양을 묶어놓고 엽총을 든 채 그 나무 위로 숨어서 호랑이가 미끼를 향해 달려들길 기다린다. 당신도 해보셨을 테니까. 이 방은 나무고 당신은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당신이 조준을 잘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냥꾼들도 함께 데리고 갔겠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냥꾼들이 셈입니다. 어때요?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홈즈가
주위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란 대령이 분노의 찬소리를 내지르며 홈즈에게 달려들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다.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에게 놀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이 빈집을 발견해내고 저 창문을 이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밖의 거리에서 총을 들고 쏠 거라 생각했기에 내 친구인 레스트 레이드와 그 부하들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뭐 그 점만 제외한다면 전부 내 생각대로 됐지만 홈즈가 말했다. 자네에게 체포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놀림감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법의 이름으로 체포한 거라면 법률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란 대령이 형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는 말입니다, 홈즈씨. 우린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레스트 레이드가 말했다. 홈즈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강력한 공기총을 주워 들고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야, 정말 감탄이 절로 나는 아주 멋진 총이야. 소리는 나지 않고 위력은 강하고 지금은 세상을 뜨고 없는 모리어티 교수의 부탁으로 맹목적인 독일인 기계공 폰 헤르데르가 제작한 겁니다. 이런 총이 있다는 건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레스트레이드, 이건 특별히 주의해서 그렇게 취급해주세요. 이 총알도 함께. 홈즈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홈즈씨. 그 외에 더 하실 말씀은? 일행 모두가 문 쪽으로 다가설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때 모란 대령이 말했다. 무슨 혐의로 내가 체포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겠어. 예? 무슨 혐의냐고요? 그거야 셜록 홈즈 씨에 대한 살인 미수 아닙니까? 그건 좀 곤란해요, 레스트레이드. 표면적으로는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번 체포의 공적은 전부 당신 것입니다. 축하해요, 레스트레이드. 당신의 지력과 그 담력으로 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에? 잡다니요? 그럼 무슨 사건의 범인을 잡았단 말입니까? 경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잡지 못했던 사내 세바스찬 모란 대령. 지난 30일 열려있던 파크레인 427번가의 3층 정면 창문을 통해서 공기총으로 로널드 아데어 경을 살해한 범인이요. 그게 이 사람의 혐의입니다, 레스트레이드. 참 왓슨. 깨진 창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견딜 수만 있다면 내 서재에서 30분 정도 담배를 태우며 재밌고 유익한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예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방은 홈즈의 감독하에 허드슨 부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지나치리만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특징적인 물건들은 전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옛날 향수가 불러일으켜졌다. 화학 실험 설비가 놓여 있는 한쪽 구석엔 산 때문에 지저분해진 나무 책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책장엔 태워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그 가공할 만한 스크랩북과 참고 문헌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도표, 바이올린 케이스, 파이프 거리, 담배 상자가 되어버린 페르시아의 슬리퍼 등이 눈에 들어왔다. 방 안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허드슨 부인이었는데 우리가 들어서자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밤의 모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준 특별한 인형이었다. 친구의 모습을 본떠 만든 낯빛 인형으로서 실물과 똑같이 생긴 훌륭한 작품이었다. 예전에 홈즈가 입고 있던 가운을 입혀 조그만 테이블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창을 통해서 보면 홈즈의 그림자로밖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허드슨 부인, 부탁한 대로 해주셨겠죠? 홈즈가 말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어서 저기까지 갔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허드슨 부인. 정말 멋지게 해주셨어요. 총알이 어디에 맞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당신의 멋진 흉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머리를 관통해서 벽에 맞았거든요. 카페 위에 떨어진 걸 주워놨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총알을 받은 홈즈는 그것을 다시 내게 내밀었다. 왓슨, 자네도 보면 알겠지만 권총용으로 만들어진 총알이야. 정말 천재적이지 않은가? 공기총에서 이런 총알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허드슨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왓슨, 예전처럼 이 의자에 앉아주지 않겠나? 자네와 두어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 초라한 프로코트를 벗고 자신의 흉상에서 벗겨낸 회색 가운을 입은 홈즈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 늙은 사냥꾼은 냉정함도 전혀 잃지 않았고 시력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 후두부 한가운데를 뚫고 뇌를 관통했네. 인도 제일의 명사수였는데 런던에서도 그보다 솜씨가 좋은 사람을 찾긴 어려울 것 같아.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 아니, 없네. 하하, 명성이란 그런 것일까? 하긴 자넨 금세기 최고의 두뇌를 가진 제임스 모리어티 교수의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었지. 책꽂이에서 내가 만든 인명세균을 좀 꺼내주게나.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 담배 연기를 구름처럼 피워올리며 홈즈가 나른한 몸짓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이 M이라는 항모 참 대단하군. 모리어티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다른 어떤 페이지에 뒤지지 않을 텐데 거기에 독살 전문가 모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메리듀, 체링 크로스 역 대합실에서 내 왼쪽 송곳니를 부러뜨린 매출수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대였던 그 사람까지. 여길 좀 보게나. 이렇게 말하며 홈즈가 세겐을 건네주었고 난 그곳을 읽어보았다. 세바스찬 모란 대령, 육군 대령이고 현재 무직, 전 벵골 제1공병연대 소속. 아버지는 전 페르시아 주재 영국 공사 베스 훈장 준남작 오거스터스 모란 대령. 이튼 및 옥스포드를 졸업했고 조아키 전투,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종군, 그리고 수훈자 보고서에 이름이 올려져 있고 셔풀, 카불에서 근무. 그의 저서는 서히말라야의 맹수, 정글에서의 3개월, 현 주소 콘듀잇 거리, 소속 클럽은 앵글로 인디안 클럽, 탱커빌 클럽, 바가텔 카드 클럽. 그리고 여백엔 홈즈의 반듯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런던 제2의 위험인물. 와, 놀랍군.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잖아. 내가 세겐을 돌려주며 말했다. 맞는 말이야. 전엔 훌륭한 군인이었어. 언제나 대담하고. 한 번은 식인 호랑이를 쫓아서 배수구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는 아직도 인도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린다고 하는군. 그 외 일정 높이까지 자라면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보기 싫어지는 나무가 있지 않나. 그 현상은 사람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 사람은 그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조상들의 과정을 재현하는 법이야. 선으로든 악으로든 그처럼 갑작스러운 전환을 보이는 것은 그 가계 속으로 끼어든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내 지론이야. 즉,
사람은 그 집안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글쎄, 난 잘 실감이 나지 않는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세. 원인이 어찌됐든 모란 대령은 나쁜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 눈에 띄는 스캔들은 없었지만 점점 인도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되었지. 결국 퇴역하고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악명을 얻게 되었어. 그 무렵에 모리어티 교수의 눈에 띄었고 대령은 한동안 주모자 역을 도맡아 했어. 모리어티 교수는 모란 대령에게 커다란 돈을 아주 아낌없이 주었지. 그리고 보통 범죄자로선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에만 그를 사용했어. 자네 혹시 1887년 로드에서 일어난 스튜어트 부인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나? 모른다고? 뭐 어찌됐든 그 사건의 배후에 모란 대령이 있다는 것을 난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었어. 아무런 증거도 없긴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리어티 교수 일당이 분쇄되었을 때도 대령만은 고발할 수가 없었어. 당시 내가 자네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공기총을 무서워하며 창문 덧창을 전부 닫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나? 그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겐 나름대로의 확증이 있었어. 그 놀라운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명사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난 알고 있었어. 우리가 스위스에 있을 때 모란 대령은 모리어티 교수와 함께 있었고 라이엘 폭포 절벽 위에서 날 5분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도 틀림없이 대령이었어. 자네도 이미 짐작했겠지만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대령을 형무소로 보낼 방법이 없을까 난 늘 고민을 하고 신문을 쳐다봤지. 그 사람이 런던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동안에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세였으니까. 검은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다닐 거고 대령은 끝내 날 죽일 기회를 포착했을 거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를 발견하자마자 사살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 그렇다면 내가 피고석에 서게 될 테니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엉터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 용의를 근거로 경찰을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하지만 언젠간 모란 대령을 꼭 잡고 말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범죄 관련 뉴스에 주의를 기울였지. 그때 마침 로널드 아데어 경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찾아온 거지. 지금까지 내가 축적해온 지식으로 모란 대령이 한 짓이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어. 모란 대령은 아데어 경과 카드를 했고 그 후에 클럽에서부터 집까지 미행을 해서 열려있는 창 너머로 아데어 경을 사살. 여기에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네. 모란 대령을 교수대로 보낼 증거는 총알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난 바로 런던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그의 감시망에 걸려들고 말았어. 모란 대령에게 바로 보고할 것이란 사실을 난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모란 대령은 나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자신의 범죄와 연관할 거고, 그렇다면 그는 당황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회방꾼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다시 꺼내들 것이 틀림이 없었지. 그래서 모란 대령을 위해서 조로의 표적을 창가에 마련해 놓고 경찰에게 손을 좀 빌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통보해 놓았지. 그런데 왓슨, 경찰이 저쪽 집 문 앞에 잠복해 있는 걸 아주 잘도 찾아냈구만. 그런 다음 감시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진을 친 건데, 설마 모란 대령이 같은 장소를 저역 장소로 선택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어때, 왓슨?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 있어. 모란 대령이 로널드 아데오 경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내가 말했다. 그건 말이지, 왓슨. 거기선 억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논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을 거야. 현 시점에 확인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지. 자네의 가설이다, 내 가설, 모두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자네는 이미 생각해둔 게 있는 모양이구만. 그걸 설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카드 게임에서 모란 대령과 아데오 경이 한 팀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을 땄다는 거는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네. 그런데 모란 대령은 틀림없이 속임수를 썼을 거야. 난 예전부터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아데오 경은 살해당한 날 모란 대령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거야. 그래서 모란 대령을 은밀하게 불러서 클럽에서 스스로 탈퇴하고 2번 다시 카드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겠지. 아데오 경 같은 청년이 나이도 훨씬 더 많은 명사의 진실을 폭로해서 갑자기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내 추리대로 행동했을 거야. 속임수로 딴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란 대령에게 클럽에서의 추방은 곧 파멸을 뜻하네. 한편 아데오 경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그대로 가질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 돌려줄 돈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때 대령에게 살해당한 거지. 방문을 잠근 것은 집안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름과 돈을 보고 이것저것 캐물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을 거야. 어떤가? 그럴듯하게 들리지? 그래.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진위는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어쨌든 이젠 모란 대령에게 시달릴 필요도 없고 그 유명한 폰 헤르데르의 공기총은 런던 경찰청 박물관에 진열되겠지. 그러니까 이 셜록 홈즈는 예전처럼 런던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흥미로운 사건을 조사하는데 다시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야.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잘 자요.